안녕하세요. 알려준 이사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내용은요. 국내 최대 기업 분석 프로그램, 기업 정보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레탑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크레탑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노하우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최대 최고 기업 정보 플랫폼 크레탑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방문했던 한 업체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동일한 이름의 동일한 대표자의 혹은 여러 가지 업체명들이 중복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올 텐데 다행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업체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업 등급이라든지 사업자 번호,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명과 외관 법인인지 개인 법인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주요 손익 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단위가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1,46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18년도에 1,400억, 19년도에 1,500억, 20년도에 1,520억, 21년도에 1,560억, 2002년도에 1,600억. 네, 어떻죠? 조금씩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이익이고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저희와 관련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려보기 위해서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인데요.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요약 손익계산서 부분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좀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 이 회사의 매출 대비 7.9%, 8.3%, 9.1%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좋은 방향입니다. 여기 요약 손익계산서를 다시 보시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저 순손익해서 법인세 비용이 24억 써 있죠. 자, 보시죠. 107억에서 세금을 24억 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법인의 경우는 뭐 지금이야 이제 19%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20%였죠. 22% 감안다 할지라도 100억에 22%, 22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24억 정도를 냈네요. 자, 그 다음 연도에 106억에서 25억 냈네요. 130억에서 33억 8천을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감면받은 게 많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을 겁니다. 감면받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요건만 해당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기업 재무 쪽에 개별 재무제표로 들어오시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손익계산서상에서 급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여가 80억, 82억, 88억.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약 8억 정도의 급여가 인상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80억에서 8억 가까이가 증가됐다는 건 연봉 4천만 원짜리 직원이 20명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원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주 원가 명세서를 한번 가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제주 원가 명세서란 제조와 관련된 인건비나 재료값들 등등등 제주 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트였기 때문에 도소매로 들어가서 제조로 인한 소득은 없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상에 보여지는 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업체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여기도 이제 딱 하나 나오네요. 브리핑에서 보시게 되면 기업 등급은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이네요. 보게 되면 매출은 14억, 33억, 11억, 28억, 44억. 네, 나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주춤했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건 결손났다는 뜻이죠. 자, 20년도에 마이너스 5,200, 21년도에 4억 7천 순이익, 그리고 22년도에 마이너스 4억 5천. 자, 결손났으니까 세금 낼 게 있을까요? 전년도에 결손난 게 그 다음 해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21년도 수익이 났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도 역시
마이너스였죠? 세금 얼마 안 냈죠? 자, 이런 업체를 만약에 경정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해당이 될까요? 안 된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런 데는 패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업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 회사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네, 내용 보시죠. 검색해 봤더니 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회사에 매출이 없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 크레탑에서 볼 수 있는 회사의 정보들은요. 적어도 기보나 신보,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에 정보 동의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정보가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가 없는 것들은 정보가 없을 수 있다. 네, 뭐 작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많다고 크다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기업도 하나 보실게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 회사 역시도 네,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관법인이고 94년도에 오픈한 기업이네요. 밑으로 내려오면 뭐 주주 구성이라든가 주요 구매처, 판매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팁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구매처와 주요 판매처 이 두 곳 중에 이 기업과 좀 더 친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판매처보단 구매처가 유리하겠죠. 사주는 곳이니까. 내가 갑이죠. 그러니까 소개를 받는다 한다면 물론 양쪽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소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다 유리하게 갑으로서 소개받을 수 있는 곳은 주요 구매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와서요. 주요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어떻죠? 240억, 260억, 250억, 280억, 320억. 코로나에서도 계속 증가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세금을 얼마나 냈나 볼까요? 보면 요약손익계산서에서 3억 4,500의 당기순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1,100만 원 냈습니다. 무슨 얘기죠? 3억 4,500이면 20% 구간인데 6천에서 이것저것 빠지더라도 한 5천에서 4천 정도의 세금을 냈어야 되는 기업이 1,100만 원밖에 세금을 안 냈어요. 거의 최저 한세 정도죠. 자,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0년도엔 없겠죠. 자, 21년도엔 결손 났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22년도에 12억 7천 정도의 영업 순손익이 나왔어요. 세금 얼마 냈어요? 5,100만 원 냈습니다. 자, 정상적이라면 12억에 10%만 잡아도 1억 2천이고 20%를 잡았으면 2억 정도의 세금은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5천만 냈다는 뜻은 1억 5천 이상에 되는 세액 감면을 받았다라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저 한세에도 못 미치는 숫자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최저 한세도 프리패스할 수 있는 세액 감면, 연구소 세액 감면이 있는 경우엔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재무에서요. 개별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에서 자, 급여가 16억에서 12억, 14억으로 줄었어요. 자, 여기는 오히려 16억에서 14억으로 인건비가 줄었으니까 어찌 보면 퇴사한 직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직원이 줄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주 원가 명세로 가볼게요. 여기는 제조업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제주 원가 명세서에 명세가 나오죠. 급여가 16억, 17억, 19억.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익계산서상에서의 노무비는 줄었는데 제주 원가 명세서상의 급여는 올라갔습니다. 이 뜻은 사무직 근로자의 비중은 줄었지만 생산직 근로자의 비중은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고용증대 세액 감면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근로소득 세액 감면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중에 빠진 것들을 체크하지만 아까 보셨던 다른 기업들에 비교했을 때 이곳은 이미 감면받은 게 많기 때문에 실익을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 기업보단 세금 감면을 많이 못 받은 곳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이 크레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분의 내용들만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들 가운데 주로 우리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유리한 업체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요. 세액 감면 제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통합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는 유동자산이 늘어났는지 여부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을 분석하시다 보면 좋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종업계에서 이 업체의 산업 순위가 몇 번째인지, 다른 데는 이익률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의 각 항목별 비중이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때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좋은 부면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탑 잘만 활용하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도구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짧게 이 크레탑 활용 방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안타깝게도 개인 사업자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표현해 보시면 법인세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다면 이 회사가 타 회사 대비 어느 정도의 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대략적으로는 계산해 볼 수 있죠. 얼마의 세금을 내신다라고 했을 땐 거꾸로 역산해서 이 정도의 과표겠구나, 이 정도의 매출이겠구나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크레탑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현장에서 고객들, 납세자분들, 친구분들, 잘 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